유럽이 포탄 200만 발 목표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유럽연합이 큰소리친 목표가 2025년 말까지 연간 200만 발이었습니다. 그 해가 끝났을 때 실제 생산 능력은 120만에서 130만 발. 공장은 지었고 인력도 뽑았고 돈도 넣었는데 정작 라인은 절반만 돌았습니다. 발목을 잡은 건 러시아가 아니라 모카시에 붙은 짧은 잔털이었습니다. 포탄을 밀어내는 화약이 하필 이 잔털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나토 사무총장은 같은 시기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3개월에 만드는 포탄이 나토 전체가 1년에 만드는 양과 맞먹는다고. 에스토니아 정보기관 추정으로는 러시아가 2024년 한 해에만 450만 발, 유럽 전체보다 많습니다. 생산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만들어 놓고 다른 시장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 흐름을 돌려야 합니다. 그 3년 사이 영국과 스웨덴이 주문서를 넣은 곳이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화약의 본고장이라던 유럽이 70년 전만 해도 화약 한 톨 못 만들던 나라에 손을 벌린 거죠. 1950년대엔 다이너마이트 한 개도 수입해서 썼고 1971년까지도 남의 소총을 허가받아 조립하던 나라였는데 말입니다. 그 나라가 지금 유럽 포병이 쏘는 화약을 댑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나토를 세워버린 원료 문제와 유럽이 우리나라 화약을 사가는 이유를 짚어드립니다. 포탄이라고 하면 날아가는 탄두를 떠올립니다. 탄두는 목표를 부수는 쪽입니다. 목표까지 보내는 건 뒤에 들어가는 추진 장약이고요. 장약은 화약을 자루에 담아놓은 것, 한 발에 최대 6개까지 들어갑니다. 같은 포탄이라도 자루가 하나 모자라면 목표에 못 닿고 하나 더 들어가면 넘어갑니다. 자루를 몇 개 넣느냐로 사거리를 맞춥니다. 그 화약의 뼈대대가 니트로셀룰로스, 우리말로 면화약입니다. 원료는 모카린터, 모카시에 붙은 짧은 섬유입니다. 옷을 짜기엔 너무 짧아서 버려지다시피 하던 부산물인데요. 그걸 산에 담가 반응시키면 화약이 됩니다. 공정은 전혀 간단하지 않습니다. 온도가 흔들리면 연소 속도가 달라지고 연소 속도가 달라지면 포탄이 엉뚱한 데 떨어집니다. 그래서 화약 공장은 문을 열었다고 바로 물건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용 규격 인증에만 몇 년이 걸리니까요. 포탄 생산량을 가르는 건 공장 개수가 아니라 원료와 인증입니다. 유럽은 오래전에 모카밭을 다른 작물로 바꿨습니다. 옷감은 수입하면 그만인 물건이었습니다. 냉전이 끝난 뒤에는 화약도 전략물자에서 빠졌습니다. 공장은 문을 닫았고 남은 밭도 돈이 안 된다는 이유로 줄었습니다. 지금 유럽에서 모카를 재배하는 나라는 3곳뿐입니다. 그리스와 스페인, 불가리아. 그 모카 부산물이 포탄의 재료라는 건 아무도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싸게 사오면 된다는 계산이었는데 그 계산서가 3년 만에 날아온 셈입니다. 독일 라인메탈 회장이 그 실상을 그대로 말했습니다. 유럽이 쓰는 면 린터의 70% 이상을 중국에서 받고 있습니다. 유럽 최대 방산기업 회장이 직접 인정한 겁니다. 유럽 화약의 원료는 중국 손에 있다고. 스웨덴 사브 회장은 중국이 공급을 끊으면 상당히 해로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숫자로 보면 더 선명합니다. 유럽이 만들 수 있는 면 화약은 많아야 연간 10,000톤입니다. 지금 목표를 채우려면 20,000톤, 정확히 2배입니다. 절반이 빈 채로 쓴 계획서였습니다. 공장을 2배로 늘려도 원료가 절반이면 결과도 절반입니다. 막힌 건 면 화약만이 아닙니다. 포탄 안에 들어가는 폭약, TNT도 같은 처지입니다. 냉전이 끝날 무렵 유럽에는 TNT 공장이 7곳 있었습니다. 지금은 한 곳, 폴란드 비드고슈치에 있는 니트로캠 한 곳뿐입니다. 이 한 곳이 미국과 독일, 영국, 프랑스, 우크라이나에 폭약을 보냅니다. 나토 회원국 대부분이 공장 한 채의 출하 일정에 매달려 있는 셈입니다. 유럽 화약의 심장이 건물 하나라는 뜻입니다. 니트로캠은 연간 10,000톤을 만듭니다. 생산량을 2배로 늘리는데 3-4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영국에는 아예 새 공장을 세우기로 했는데 연간 2,000톤 규모입니다. 스웨덴 기업도 TNT 공장에 돈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한 공장에 매달려 있다는 걸 유럽도 이제야 인정한 셈입니다. 미국도 사정이 다르지 않습니다. 북미에서 군용 니트로셀룰로스를 만드는 곳은 버지니아주 레드퍼드 육군 탄약 공장 한 곳입니다. 2차 대전 때 지은 시설인데 지금은 영국 BAE 시스템즈가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이라는 미군의 화약도 결국 공장 한 채에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거기 넣을 모카린터도 밖에서 사와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어이없는 대목이 나옵니다. 러시아도 니트로셀룰로스를 중국에서 받았습니다. 서로에게 포탄을 퍼붓는 두 진영이 화약 원료는 같은 나라에서 사왔습니다. 게다가 모카린터는 무기 전용 물질도 아닙니다. 페인트와 잉크, 손톱 광택제까지 같은 원료를 씁니다. 중국은 이런 제품을 이중용도 물자로 묶어 수출 허가로 관리합니다. 금지가 아니라 허가입니다.
끊기는 게 아니라 늦어지는 겁니다. 서류 한 장이 몇 달 밀리면 포탄 수십만 발이 그대로 뒤로 밀리는 겁니다. 유럽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라인메탈은 2025년 4월 독일의 니트로셀룰로스 제조사를 인수했습니다. 민수용으로 돌던 라인을 군용 등급으로 바꾸는 작업이었는데요. 2026년 7월에는 자체 공급망을 확보했고 4년치 재고를 쌓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운터리스에 세운 새 공장은 올해 포탄 14만 발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2027년에는 35만 발까지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스페인 공장까지 더하면 유럽 최대 탄약 공장이 됩니다. 파퍼고 회장은 회사가 아니라 그 공급망이 3배 크다고 했습니다. 2030년이면 협력사까지 25만에서 30만 명이 매달리는 규모라고요. 그 거대한 사슬의 척한이 목화 부산물입니다. 목화 대신 나무에서 뽑은 셀룰로스도 검증 중입니다. 노르웨이 남모는 핀란드 공장에서 목재 펄프로 면 화약을 만들고 덴마크에서는 닫았던 탄약 공장을 다시 열었습니다. 개발만 잘해서는 안 됩니다. 생산을 아주 잘하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방향은 맞습니다. 문제는 시점입니다. 인수도 신설도 원료 전환도 물량으로 나오는 건 대부분 2027년 이후입니다. 나무 셀룰로스로 만든 화약은 군용 인증을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합니다. 같은 포탄에 넣어 수천 발을 쏘고 더위와 추위에 몇 년을 재워두고도 같은 속도로 타는지 확인합니다. 그 절차만 몇 년짜리입니다. 나토 전체에서 기존 생산 라인을 이미 늘렸고 새 공장도 여럿 열었습니다. 지금 이곳 운터리스처럼 말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유럽은 지금 화약을 못 만듭니다. 몇 년 뒤에 만들 계획만 있을 뿐입니다. 정작 포탄이 필요한 건 지금인데 말입니다. 게다가 이건 한 해로 끝나는 목표가 아닙니다. 유럽은 2030년까지 이 생산량을 유지하겠다고 잡아뒀습니다. 그 계산대로면 면 화약만 해마다 2만 톤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시계를 70년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그때 대한민국은 화약을 전량 수입하던 나라였습니다. 광산에서 쓰는 다이너마이트 한 개도 만들지 못했습니다. 1952년 한 사업가가 한국 화약을 세웁니다. 지금의 하나그룹입니다. 남한에 하나 남아있던 인천의 화약 공장은 전쟁으로 폐허였는데 설계도조차 없었습니다. 그는 일본으로 건너가 그 공장의 설계도를 구해옵니다. 그리고 그 도면으로 복구 계획서를 만들어 정부에 냈습니다. 1955년 10월 대통령 재가가 떨어지면서 폐허가 된 공장이 그의 손에 넘어갑니다. 이듬해 봄엔 먼저 초안 폭약을 만들어 전국 탄광에 팔았습니다. 다이너마이트로 가기 전 단계였는데요. 그리고 1957년 5월 인천에서 니트로 글리세린 제조에 성공합니다. 같은 해 10월 국내 최초로 다이너마이트를 생산했습니다. 아시아에서 일본에 이어 두 번째, 그게 1957년이었습니다. 정부는 그때부터 산업용 화약 수입을 끊었습니다. 우리 손으로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인천에서 처음 만든 물질이 니트로 글리세린입니다. 이 이름은 뒤에서 한 번 더 나옵니다. 1970년대 형편도 초라했습니다. 1970년에 국방과학연구소를 세웠고 1971년에 미국 M16 소총을 허가받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해 말에는 소총과 로켓, 탄약을 급하게 베껴 만드는 사업이 시작되는데 이름이 번개 사업이었습니다. 설계는 미국 것이었고 우리 몫은 조립이었습니다. 1977년부터는 미국 무기를 뜯어보며 역설계를 했습니다. 탄약도 사정은 마찬가지였고요. 1968년 비철금속 회사로 출발한 풍사는 1973년 방산기업 1호로 지정됐습니다. 그때부터 소구경탄부터 대구경탄까지 하나씩 국산화했습니다. 지금은 그 회사가 만든 155mm 포탄이 우리 자주포와 함께 수출됩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풍산과 맺은 포탄 공급 계약은 2023년 1,647억 원이었습니다. 이듬해에는 3,585억 원으로 뛰었습니다. 자주포를 파는 회사가 그 자주포에 넣을 포탄까지 함께 실어보낸다는 뜻인데요. 올해 봄에는 아예 그 탄약 사업부를 인수하려는 시도까지 있었습니다. 검토는 4월에 멈췄지만 포와 탄을 한 손에 쥐려는 방향은 분명했습니다. K9 자주포는 폴란드와 이집트, 호주, 노르웨이, 핀란드, 인도, 에스토니아로 나갔습니다. 남의 설계로 소총을 만들던 나라가 유럽과 아시아에 자주포를 파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 사이 유럽은 반대로 갔습니다. 목화밭을 접고 화약 공장을 줄였습니다. 한쪽은 70년을 쌓았고 한쪽은 30년을 비웠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갈린 겁니다. 유럽의 화약 공백이 벌어진 그 시기, 유럽이 장약을 사간 곳 중 하나가 대한민국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나토 규격에 맞는 모듈화 추진 장약을 미리 개발해뒀습니다. 그리고 영국 BAE 시스템즈와 1,759억 원 규모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장약을 유럽에, 그것도 영국에 수출한 첫 사례였습니다. 화약을 처음 만든 대륙이 대한민국 공장에 주문서를 넣은 겁니다. 스웨덴 방위사업청과는 3년짜리 포괄 기본협약을 맺고 1차 실행계약 1,500억 원을 받았습니다. 스웨덴은 자기 나라 안에 화약 공장을 둔 나라인데도 말입니다. 화약을 직접 만들 줄 아는 나라가 한국 장약을 추가로 사갔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규격이 맞고 날짜를 지키니까요. 폴란드는 계약한 K9 자주포가 예정보다 빨리 도착하자 그 자체를 놀라워했습니다. 유럽 방산에서는 납기를 지키는 것 자체가 경쟁력이 됐습니다. 장약은 화포마다 조건이 까다로워 아무나 만들어 팔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포신 수명, 연소 장염을, 온도별 압력까지 그 나라 화포에 맞춰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유럽의 K9을 넘기면서 그 조건을 함께 맞춰왔습니다. 무기를 판 경험이 규격을 만든 겁니다. 게다가 장약은 소모품입니다. 화포는 한 번 팔면 끝이지만 장약은 쏘는 동안 계속 들어갑니다. 한번 규격을 맞춰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나가는 물건이라는 뜻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추진장약 공장 투자를 6,673억 원에서 8,538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증설이 끝나는 2027년부터는 장약 수출이 본격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미국 쪽 계획은 더 큽니다. 10억 달러를 들여 미국에 155mm 포탄 공장을 세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에서 니트로셀룰로스와 니트로글리세린을 직접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1957년 인천 공장에서 처음 만들어 본 그 물질입니다. 그때는 남의 설계도를 구하러 일본까지 갔는데 지금은 미국 땅에 그 공장을 짓습니다. 폴란드에도 포탄 공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럽 안에서 만들어 유럽에 파는 구조입니다. 수요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인도는 2025년 4월 K9 100대를 추가로 계약했습니다. 자주포가 늘면 그 자주포가 삼킬 장약도 같이 늘어납니다. 두 사업 모두 아직은 추진 단계라 결과는 지켜봐야 합니다. 유럽은 3년 동안 아주 값비싼 수업을 들었습니다. 돈을 풀면 공장은 지어집니다. 인력도 뽑힙니다. 그런데 화약 원료는 목화밭과 화학 공장에서 나옵니다. 예산안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이 자리에 선 이유는 하나입니다. 화약을 놓지 않았다는 것. 수입에 의존하던 1950년대에도 남의 소총을 조립하던 1970년대에도 주문이 없던 시절에도 공장을 돌렸습니다. 그때는 촌스러운 선택으로 보였습니다. 지금은 유럽이 줄을 서는 이유가 됐습니다. 차이는 순서였습니다. 유럽은 원료가 막힌 뒤에야 공장을 찾았고 우리 기업은 주문이 오기 전에 증서를 걸어뒀습니다. 그 몇 년의 시차가 지금 계약서로 바뀌는 중입니다. 무기 수출은 보통 전차와 전투기로 기억됩니다. 그런데 전선의 속도를 실제로 정한 건 사거리를 만드는 화약자루 쪽이었습니다. 목화 솜털 한 줌 앞에서 유럽의 재무장이 멈춰섰고 그 빈자리를 채운 것이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화약을 사오던 나라가 이제는 유럽의 화약을 대는 나라가 됐습니다. 70년 전 인천의 폐허에서 시작된 일입니다. 그때는 아무도 이걸 수출 품목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설계도를 구하러 일본까지 건너갔던 나라가 이제는 미국 땅에 원료 공장을 올립니다. 그 사이 달라진 건 기술만이 아니었습니다. 남이 안 할 때 쥐고 있던 시간이 값이 된 겁니다. 여기까지 시선 도달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편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다음에는 유럽이 급하게 사들이고 있는 또 다른 항공 무기를 들고 오겠습니다. 그때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